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가공된 주장이다.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거리를 지금 해치고 있으십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걸 특검과 보고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총리님, 국민 1,000만이 넘게 관람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못 봤는데요. 네, 그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더라.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총리가 산업부 장관 시절에도 신내림을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신내림을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공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장관 시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총리가 보시기에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청와대의 문신입니까? 북한의 뽀여있어 신입니까? 답변. 우선 그 직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화면 보시지요. 총리도 문정부의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직자들을 어느 정권의 도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년 11월 25일 갑자기 산업부는 왜 가셨습니까? 그 산업부에 간 이유는 너희들 뒤에는 정권이 있으니 걱정 말고 문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달라 신호주기 위해 가신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산업자원부 출신인 것은 아마 아실 테고요. 저는 원래 산업자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접시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배들이죠.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적극 행정을 이 전체 공직자들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자원부 내에 이제 공직자들이 취임하기도 하고 또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을 시상할 일도 있고 해서 격려 및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 고향 같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서 때문인데요.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또 현실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공된 주장이다. 이게 정답이고 이자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산업부를 방문한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기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언제든지 산업부를 갈 수도 있고 복지부를 갈 수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약 한 달여 만에 3개 부처, 4개의 공공기관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검토했고 2차 회담 이후에도 2곳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그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자 한수원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대북 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를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륙 협력 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메가와트급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서입니다.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 발전을 건설하고 남부 가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 아사히 기사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과 건설 재개에 필요한 물자도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리, 1차 회담에서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1차 정상회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왔죠.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내부 검토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칩시다. 그럼 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인가요? 왜 갑자기 또 기무사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기무사 검토 자료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죠? 계엄령 문건입니다. 예? 계엄령 문건. 이제 계엄령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검토 문건은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이런 남북의 비핵화가 성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성격과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계엄령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그 기무사가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분명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벌백계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잣대를 잡고 있잖아요, 총리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잣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거리를 지금 해치고 있으십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뽀요이스라는 생소한 핀란드를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위법 행위를 통해 탈원전하면서 북한에는 온갖 머리를 짜내 원전을 지어내 주려고 했던 문정부의 이중성에 오로라가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